처음 나눔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수업 시간 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구조가 되게 미끄러서 그대로 엎어졌거든요. 저는 만능표를 만들 때 내가 고사장 편집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잘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돋보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 보면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바누림 바누림스쿨 승쌤. 먹수쌤입니다. 저희가 오늘 무엇을 준비했죠? 오늘은 초등 임용고시 2차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바탕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수업 실현 절차부터 나눔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팁도 같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먹수쌤, 저희 전체적인 과정 및 절차가 어떻게 되죠? 먼저 처음에 뽑기를 하게 됩니다. 뽑기를 하고 관리번호대로 불려지면 교실 앞에 가게 되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간 다음 면접관 분들에게 목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목례를 한 뒤에 자리로 와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관리번호를 말한 뒤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 다음 종이 치면 지금부터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수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종이 치고 다시 의자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다 또 다시 종이 치면 나눔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간단한 꿀팁은 처음에 들어갈 때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들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수업 시연을 하다가 15분이 지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종이 치기 때문에 그대로 수업을 멈추고 이상으로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수업 실현 스터디 방법, 횟수 진행 방법, 인원, 기간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를 두 번이 이제 해체가 돼서 총 3개의 스터디를 했었는데 처음에 3명, 4명, 2명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사실 스터디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2명이서 하면은 2명이서 좋은 것도 있고 4명이서 했을 때 그 또 4명이서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명이서 할 때는 오전에 한 타임 다 돌리고 오후에도 한 타임을 다 돌리고, 그 4명이서 할 때는 오전에는 뭐 수업 실현 하나 하고 오후에는 심층 면접, 영어 면접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개인 공부를 했는데 먹수쌤은 어떻게 스터디를 하시죠? 저희는 가장 많이 하는 4명이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4명이서 할 때 일단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로 달라졌는데 나오기 전에는 수업 실현, 나눔, 심층 면접까지만 했습니다. 영어 스터디 준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했고요. 1차 결과 전에는 그 3가지만 오후에 한 번씩 돌렸어요. 저희는 4명이라서 한 명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행할 때는 실제 2차 면접처럼 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 수업 실현, 나눔 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실현이 뭔가 지쳐서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힘든 걸 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수업 실현 먼저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매일매일 그때마다 뽑기를 돌려서 한 명씩 순서를 바꿔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스터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크로스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크로스 스터디를 하면 다른 스터디원들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저희 스터디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분들도 저희의 잘못된 점에 피드백을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4명이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이럴 때는 둘씩 나눠서 다른 4명의 스터디원들끼리 이렇게 2명씩만 해서 이렇게만 크로스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혹시 스터디 외에 개인 공부는 따로 하셨나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가 여러 번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스터디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개인 공부를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스터디를 이제 그만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런 이유로 저는 개인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두 명이로 스터디를 할 때부터 개인 공부를 거의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 공부라고 할 거는 딱히 없고, 개인 공부라기보다는 거의 뭐 했던 것들, 그 같이 스터디했던 것들 집 가서 다시 모범 답안 만들어 보고 그거 피드백 받아서 수정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만능 틀을 점점 갖춰가는 걸로 저는 개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먹수 쌤은 어떻게 개인 공부를 하셨나요? 저도 사실 개인 공부를 따로 엄청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원들 중에서 한 명이랑 우리 개인 공부 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둘끼리 또 스터디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예를 들어 뭐 시책이나 경기도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럴 때에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 라고 서로 대화를 하듯이 했었는데, 뭐 미래교육이야, 그럼 어떤 수업들을 쓸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스터디원이 미래교육에선 이러한 수업을 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냥 주고받는 대화를 몇 번 했었고요. 그 외의 개인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스터디원들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거는 모두가 초반에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나만의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은 걸 바탕으로 만능틀을 수정하기도 하고, 혹은 스터디 할 때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상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조금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진행하는 것도 개인 공부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를 알려드렸는데, 사실 많은 인고생 분들이 궁금할 게 수업 시연이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수 쌤은 혹시 수업 시연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꿀팁이 있으면은 꿀팁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뭐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것도 수업 실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능력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준비한 것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의 만능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남이 썼던 게 아니라 정말 저만의 특색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 미래스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저만의 학급 특색으로 매실반이라고 만들었어요. 매일 새로운 배움을 실천한다를 줄여서 매실반이라고 했고요. 활동 1도 단순히 활동 1이 아니라 과수원 1번으로 떠나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만능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최대한 담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선택권을 주는 것을 위해서 저는 모든 배운 주제나 아니면 활동 시간 이런 걸 할 때도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활동 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학생 선택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경기도 2차에는 교권 아동을 주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건 아동을 넣는 게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회 지도를 하면서 다문 학생을 지도한다든지, 혹은 특수 아동이나 아니면 모든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이런 조건 아동을 다루면서 내가 교사가 되면 이렇게 아이들을 챙길 수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저는 그냥 성취 기준을 대놓고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성취 기준 어떤 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나눈 덕분에 다양한 소재를 탐색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군요 라는 방식으로 성취 기준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알려준 꿀팁으로는 기출을 약간 마지막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출이 가장 어렵거든요. 다른 문제들보다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시험 5일 전이면 5년 전 기출, 4일 전이면 4년 전 기출, 이런 식으로 최근 가서 기출을 돌렸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저희 스터디원들은 저희 스터디끼리 문제를 만들었어요. 미래교육 바탕 문제, 생태교육 바탕 문제, 다문화교육 문제, 아니면 역량중심 수업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이번에 반올림 스쿨에서 또 만들어준다고 하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승쌤께서는 다른 꿀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건이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리번을 마지막을 뽑아서 13번 하면은 오후 막 3시, 4시에 그 사람들이 제 수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순회지도 같은 걸 할 때도 면접관을 보면서 순회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관을 보면서 나 이 조건 했어요 라는 식으로 일부러 좀 크게 말한 것도 있고, 그 조건을 좀 간결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서 아예 조건을 일부러 말을 하고 지금부터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 활동을, 수업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까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활동마다, 그러니까 모둠마다 다른 대우를 할 때가 있어요. 교사가 예를 들어 1모둠 발표 끝나고 뭐 친구들의 발표 듣고 뭐 박수 쳐주고 했는데 2모둠 발표 끝나고 갑자기 바로 3모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 일관성을 조금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도 평가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관찰평가, 과정평가 과정 중심 평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업 도중에 계속 순회지도 하면서 이거 과정평가하는 척도 하고 끝나면은 개인평가 그리고 동료평가도 다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키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자잘자잘한 거를 많이 준비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더하자면 저는 활동도 항상 자기평가, 관찰평가, 동료평가를 모든 수업에 다 썼어요. 활동마다 교사가 관찰평가하고 뭐 정리 단계에서 자기평가를 하고 전개 단계에서 동료평가를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전개만 수업을 하면 정리 부분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정리 단계에선 항상 무엇을 했었죠? 맞아요. 손가락 자기평가를 했었지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꿀팁은 활동 1, 2, 3을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활동 1번은 개별활동, 2번은 짝활동, 3번은 모둠활동,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나만의 만능틀을 준비할 때 조금 독특한 수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수업 실현은 진짜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AR도 활용하겠다, VR도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겠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연습하면서 또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수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자꾸 예쁘다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누구 협력하는 모습이 예쁘네요. 발표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쁘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분께 들었던 말인데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 예쁘다라는 말 자체가 외적으로 조금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혹은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다니 정말 선생님이 기쁩니다. 뿌듯합니다. 이런 식의 칭찬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조금 많이 했던 실수가, 저는 미러링을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미러링을 제가 많이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끄는 수업이 아니라 그냥 교사 주도 수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미러링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러링이 많이 하면 시간도 초과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시간을 적게 하거나 혹은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간이 남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으면 예를 들어서 활동이 끝나고 선생님을 보세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이 모둠이 더 필요하군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순회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이 넘겨버리면 갑자기 말하다 끊겨야 돼서 나눔 때도 패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여유를 두고 조금 빨리 끝나도 괜찮으니까 수업 실현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혹시 승쌤은 다른 실수 있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쁘다라는 칭찬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관련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음, 근데 그 습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칭찬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멋지다를 내가 정했으면은 멋지다면 계속하는 습관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의 종류도 많이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될 만한 말들은 지양해서 좀 학생들에게 정말 미래를 뭐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칭찬들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구상지와 시계를 보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티가 나면은 면접관들한테도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상지를 정말 정말 작게 접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만 썼어요. 키워드만 써서 이거 빼먹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 조건만 정말 쓰고 키워드만 써서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애들한테 뭐 발표를 시킬 때, 예를 들어 뭐 자 둘이가 발표해 볼까 할 때 시계를 이렇게 봤어요. 여기 시계를 두고 발표해 볼까요? 시계 보고. 구상지도 똑같이 누가 발표해 볼까요? 아니면 순회지도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구상지를 봐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실수들은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시선이 자꾸 이제 구상지에 너무 가 있으면은 학생을 안 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실수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꿀팁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에서 중시하는 교육의 트렌드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수업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이상해요. 막 다른 지역 같은 거 보면은 뭐 국어에서 나오고 과학에서 나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융합형이라고 하죠. 계속 과목들끼리 융합을 시키고 수업 과목도 심지어 교사가 정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교육 정책에서도 나오지만 학생이 중심이 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업할 때도 뭐 너희들이 만든 수업, 여러분들이 만든 수업 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런 트렌드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먹수쌤이 생각하시는 요즘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승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수업 실험 꿀팁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 수업 그냥 곳곳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별개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렌드는 아무래도 뭐 미래 교육이나 혹은 생태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 이런 주제별로 수업을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AR이나 VR을 활용하겠습니다. 혹은 생태 환경 교육이라면 뭐 학교에 무슨 학교 내에 뭐 잔디밭 같은 걸 설치하겠다. 혹은 교실에서 1인 1 식물을 설치하는 등의 이런 수업 주제를 일부러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주제나 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미래교육 같은 거는 요즘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스마트 패드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드나 다양한 인터넷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조금 준비를 하면 트렌드에 맞게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축 면접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시책이나 혹은 시책 공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나는 책이 사기 싫다 하시면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정책 그리고 경기 기본 교육 계획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쭉 써져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저는 외우진 않았습니다. 외우지 않고 한번 먼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 정책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정책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거를 저는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마다 이제 만능 틀을 하나씩, 만능 답변들을 만들어서 적용시켜보고, 그 정책마다 그 만능 틀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그래서 저는 만능 틀을 다 합치면 한 뭐 50개, 100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정한
적절한 정책마다 적절한 만능 틀을 넣어보는 식으로 저는 시책 공부를 했거든요. 혹시 먹수쌤은 어떻게 시책 공부하셨나요? 저는 반대로 시책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이 공부 방법을 전 되게 후회해요. 사실 다 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시책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외웠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외운 걸 하나도 써먹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놓치지 못했던 교육 트렌드는 없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능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책을 공부해야 하지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에서 뭐 말을 할 때도 굳이 쓰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저만의 말로 바꿔서 아 정말 저는 저희 반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만의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게 시책 공부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이 나와 있는 책은 저는 샀는데 사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책이 좋다라는 이유보다는 그냥 아 이런 시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만능 틀로 준비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저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사서 한 번씩 훑어보면서 아 이런 시책이나 혹은 이런 만능 틀에선 이런 답변을 쓸 수 있구나 나는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주는 데 큰 역할을 좀 책이 해줘서 저는 책도 조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아무래도 임용 시험에도 그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뭘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경기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시책이죠. 그래서 시책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다 중요한데 그냥 좀 간단하게 트렌드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말씀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환경 교육이나 혹은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혹은 정보교육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게 2022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층 면접을 답변을 준비할 때 나만의 만능 틀 혹은 꿀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만능 틀을 만들 때 저는 먼저 답변을 큰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큰 틀을 먼저 잡은 다음에 답변을 했는데 그 큰 틀을 예로 들자면은 답변을 할 때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심동적인 측면 이렇게 답변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이런 측면을 다 생각해 보고 그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능 답, 그리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만능 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중복되는 느낌도 없고 답변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업 나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수업 나눔도 마찬가지로 학생, 교사, 학교 측면에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답이 중복되어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사실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답을 막 분석해 보면은 똑같은 말을 세 가지로 그냥 나눠서 하는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일단은 사전에 배제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먼저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심층 면접이 저희 1차 때 논술 보시잖아요. 그 논술을 축소시켜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심층 면접을 답변할 때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을 확실하게 정해놨고요. 그리고 전 핵심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첫째, 무엇입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말해서 면접관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면접관들도 사람인지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업 실험과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수업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먼저 저는 크게 정리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큰 틀을 잡아라. 그리고 두 개는 짧고 굵게 서론의 핵심을 얘기해라. 그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먹수쌤은 어떻게 답변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도 승쌤이랑 비슷한데 일단 심층 면접도 수업 실현이나 나눔이랑 똑같이 저만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틀을 만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책별로 나누었습니다. 시책에 나와 있는 방향성대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실생활과 연계한다가 중요하다면 우리 누구누구가 뭐 꾸민 이런 식으로 학생을 칭찬해주면서 실생활 혹은 진로와 연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나 생태교육이라면 뭐 학교 내를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면 경기도 교육 역량이 하나하나 다르잖아요. 민주시민 역량 무슨 역량 다르니까 민주시민 역량이 나온다면 아고라 광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걸 활용하거나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학교 수업을 할 때 지역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심층 면접을 주제별로 저만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똑같은 활동이더라도 저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업 실현을 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친구들 의견을 읽고 댓글을 남기는 활동이 아니라 이름을 구독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야 뭔가 면접관들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저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제별로 나누되 그런 활동들을 저만의 이름으로 조금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선배들이 있다면 조금 물어봐서 예를 들어 기초학력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물어보면 AI 팽톡 같은 조금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고 영상을 조금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다른 수업 선생님들이 찍으신 영상을 보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쌤쌤이 말씀하신 거에 더하면 저는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말하되 마지막에는 아까 만능 틀에서 쓸 수 있는 멘트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저희 반을 만들겠습니다. 혹은 모든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결론에 딱 넣어주면 그래도 쟤는 저런 교육을 하겠구나 라는 게 조금 마지막 말이 귀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만능 틀과 함께 만능 답변? 나만의 다짐? 이런 것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즉답변 같은 건 말을 하다가 진짜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벅버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즉답형일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해도 되니까 그냥 잠깐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멈추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수업 나눔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수업 나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층 면접과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눔 답변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나눔의 주 목적이 나의 조건을 한 번 더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접관들은 내 조건을 다 충족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수업 나눔을 준비할 때 제가 했던 수업의 사례들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수업에서 이걸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학교 현직에 가서 이걸 할 거다. 이걸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심층 면접과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층 면접을 잘 준비하시면 수업 나눔도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수업 나눔은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고 답변은 수업 보완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먹수쌤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저는 수업 나눔이 되게 막연했어요. 왜냐면 뭔가 수업 실현은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는데 나눔은
갑자기 수업 끝나고 질문 주고 이거 네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눔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예상 질문이 있거든요. 뭐 오늘 내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단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혹은 제가 작년 임용을 봤을 때 질문이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과목은 무엇으로 설정하였나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제별로 예상 답변을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맞췄어요. 우리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답변을 하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너의 수업의 단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저는 절대 저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빼먹어도 저 빼먹었어요 자랑하는 건 저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분들은 제가 했다고 하면 어째 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뭐 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물어보면 저는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반영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준비하였지만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보면 수업이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보완 방법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의 수업을 보완하고 약간 장점을 어필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쯤에 경기도 트렌드를 조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급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혹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맞춘 역량 중심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멘트를 넣으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교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조금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나눔도 친구들이 이야기해줬던 거 피드백 바탕으로 이런 주제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서 개인 공부 시간에 조금 나눈 영상도 스스로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어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영어도 영어 면접이 있고 영어 수업 실현이 있는데 혹시 영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영어 면접이나 수업 실현 둘 다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기도에서 100점 만점에 영어는 5점, 5점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맥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뭐 작년 시험이 영어가 조금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많았다기보단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호주에 사는 미스터 존스 씨와 함께 뭐 화상 통화를 한다 뭐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화상 통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른 예상 질문에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 면접이나 수업 실현 둘 다 만능 틀을 그대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정말 서서히 저도 영어에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영어 그냥 프리토킹을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만능 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웠습니다. 예상 질문이 있으면 예상 질문이나 예상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만능 틀을 또 그대로 외웠어요. 친구들 답변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으면 그걸 적어두고 또 그걸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걸 할 때는 나만의 제스처나 혹은 나만의 게임 이런 거 만들면 좋아요. 저는 뭐 슬리핑 엘리펀트 게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거나 혹은 제스처 같은 것도 특히 영어는 좀 화려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수업 실현할 때는. 그래서 막 good, good, very good, let's give them a big praise 약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영어 수업 실현할 때는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고 면접을 할 때는 조금 당당하고 큰 소리로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영어 수업 실현 면접관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죽지 않으려면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하세요. 기세로 그냥 몰고 나가면 저는 영어는 점수가 크게 깎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어를 조금 미리 많이 외워두는 건데 그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임용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교육학 영어가 뭐 스캐폴딩 이런 게 있거나 혹은 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경험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경험 뭐였지?
experience 막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한 답변이나 혹은 관련된 주제에 관한 모든 단어들을 그냥 외워가세요. 단어만 외우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만능 틀에 맞춰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듣고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수업 실현은 사실 그게 막 엄청 밝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 같은 이제 남자분들은 초등 임용을 본다 하면은 수업 시연 너무 밝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수업 실현은 자기만의 분위기로 수업을 이끌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억지로 막 밝게 하는 게 더 어색해서 그렇게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하지만 영어 수업 시연은 억지로라도 밝게 해야 합니다. 네, 아까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 수업 시연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연과 엮어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영어 단어 외우고 하면 좀 오래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1차 결과 나온 뒤에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영어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저만 영어를 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임용 직전 일주일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도 불안하고 이때 약간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일주일만으로도 되더라고요. 저 기억력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냥 그 만능 틀을 외우고 단어 몇 개 외우고 그 단어 진짜 100개도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수능 공부하면서 막 하루에 몇십 개씩도 외워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5, 60개 단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만능 틀도 그냥 하루에 한 5번 읽어보면 충분히 외워져요.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스터디원들 것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제 스터디언들은 1차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는 영어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어차피 계속 똑같은 걸 돌리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안 가지셔도 되고 준비하는 시간도 영어는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 영어 너무 안 했는데 나 수업 실험 못 하는데 영어 지금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업 실험 먼저 준비를 하세요. 영어는 저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 생각하고 점수도 가장 적게 깎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걸 잡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영어를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수업 실현, 그리고 심층 면접, 그리고 영어 실현, 영어 면접까지 한번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임용 2차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약간 꿀팁 같은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면접 당일날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 혹시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준비물 같은 거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핫팩, 담요 이런 건 챙기면 좋아요. 근데 챙기면 안 되는 것들은 그 귀마개 이거랑 또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은 또 나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쵸?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귀마개나 이런 거는 챙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챙기면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챙길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담요도 사실 케바케거든요. 어떤 감독관님은 된다 하시고 어떤 감독관님은 안 된다 하시니까 일단 챙겨가세요. 어차피 가방은 앞에 두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는 옷은 기왕이면 밝은 옷을 입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실현할 때 말고 영어를 할 때. 왜냐면 밝은 옷을 입으면 확실히 조금 더 사람도 밝아 보이고 수업도 경쾌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3일 내내 똑같이 연분홍색 옷을 입었지만 제 친구들은 첫째 날, 둘째 날은 검은 옷을 입고 마지막 날에만 흰색 옷을 입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패딩은 하나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첫째 날에 마지막 번호였거든요, 관리 번호가.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자고 싶은데 불편하고 그럴 때 패딩 그냥 접어서 자면 진짜 편하거든요. 정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게 힘들고 잠이 와요. 그러니까 폭신한 패딩을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되게 뻑뻑해요. 왜냐면 히터를 하루 종일 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 눈물이나 안약 혹은 렌즈를 끼신 분들은 그냥 렌즈통 챙겨가세요. 그래서 내가 관리번호가 뒷번호다? 그럼 빼놓고 편하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렌즈를 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챙겨가시고 배가 정말 많이 고파요. 뒷번호가 걸리면. 그래서 간식도 조금 많이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침도 먹었지만 중간에 먹을 간식, 점심, 샌드위치, 김밥 이런 것도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간식도 다양하게 챙겨가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수업 실현 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구두가 되게 미끄러서 그대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구두 같은 게 미끄럽지 않은지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끄러진다고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제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구두나 혹은 옷, 스타킹 이런 거 찢어진 부분 없는지 조금 미리 확인하고 여분으로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시험 볼 때 스타킹이 찢어져서 당황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갈아입겠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은 주시니까 이런 것도 여분으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멘탈 말씀해 주셔서 바로 또 다음 질문 이어가 보면은 사실 많은 임용 준비생분들이 멘탈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1차 시험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 지쳐있는 상태로 또 2차도 준비하고 하면서 멘탈이 많이 약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멘탈 관리 같은 건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멘탈이 정말 약한 편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만큼 약한 친구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멘탈이 약한데 저는 사실 1차 시험을 조금 잘 봤거든요. 근데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사장 편차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고 제 스터디원들이 정말 다들 수업을 잘했어요. 물론 저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괜히 제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수업하다가 얘들아 나 진짜 미안한데 못할 것 같아 이러고 혼자 직감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먼저 첫 번째는 스터디원들이랑 가족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힘들면 본가 가서 아니면 엄마 아빠랑 전화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소리도 들었고 스터디원들도 아니야 잘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무 잘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돋보이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격려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칭찬도 들으면서 멘탈 회복을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힘들면 그냥 쉬었어요. 사실 2차는 뭐 내가 하루 쉰다고 갑자기 실력이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한 3, 4일이 지나가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일 넘게 쉬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들면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그 쉬는 날엔 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수업 실현 영상 찾아보기 이런 그냥 영상만 보고 쉬면 저는 충분히 감도 안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뭐 크리스마스에도 쉬고 1차 결과 나오는 날에도 쉬고 그냥 31일에도 쉬고 1월 1일에도 쉬고 이랬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쉬면서 회복하는 게 저는 멘탈을 관리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면 쉬세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알리세요. 그럼 친구들 옆에서 격려해 주는데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붙을 수 있으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안 되니까 멘탈 꼭 잡으시고 그냥 즐긴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저희가 영상 속에서 말한 다양한 수업 만능 틀이나 혹은 수업 실현, 나눔 자료들은 무료로 바놀림스쿨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수업 실현 영상도 수업 실현 만점자인 제가 직접 찍었으니 영상 보시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초등교사 연구회인 바놀림스쿨에서 임용 2차 수험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한 곳, 남부에서 한 곳, 12월 말경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놀림스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언젠지 바로 알고 신청하실 수 있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바놀림스쿨의 승쌤, 먹수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